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올 한 해 글로벌 증시에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었는데요. 특히나 중국의 봉쇄령으로 인해서 세계 증시를 좀 크게 흔들어 왔습니다. 그래도 점차 잠잠해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증시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금 증폭되면서 재봉쇄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흐름과 그 기대감에 다소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인지 전일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좀 약세를 보였고요. 미국 증시 역시나 좀 하락하면서 마감한 지난 장이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0.13%, S&P 500 지수 0.39%, 나스닥은 1.09% 하락하면서 지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 역시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2419선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이슈들 안에서 오늘 우리 지수는 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면요. 우리 양대 지수 이 시각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8% 하락하면서 240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56% 하락하면서 714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내 포트와 내 종목의 상황이 어떠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은요.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는 만큼 입장 원하시다면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조정입니다. 계속 조정이에요. 눌림목 조정이고 바뀔 수가 없는 게 미국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어제 나스닥은 1%가 빠졌는데 영향 없습니다. 그거는 뭐 별로 의미가 크진 않는데 미국 시장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우리나라한테 급락을 시키려면 한 4% 빠져야 돼요. 하루 만에. 미국 시장 나스닥하고 다우가 하루 만에 한 4% 정도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한테는 종목들이 이제 급락에 영향을 주면서 더 이상은 반등을 못 주게 하는 또다시 하락장으로 떨어지면서 지수가 2200 깨지고 2000이 깨지는 이런 상황이 나오려면 일단은 나스닥 다우가 한 4% 정도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집니다. 자, 미국 시장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차트를 자 보자면 자 다우존스부터 볼게요. 횡보만 해요. 연일 횡보만 하고 빠질 생각을 안 합니다. 자, 나스닥으로 가겠습니다. 자, 나스닥은요. 1% 빠졌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분홍색이 22선입니다. 22선 일단은 지지하는 모습으로 차트가 안정적이에요. 뭐가 안정적이냐면은 많이 그렇게 안 빠지고 여기서 양봉만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바로 반등이 나오는데 근데 미국 시장은 내일만 장이 운영이 되고 목요일, 금요일 날은 연휴거든요. 휴장입니다. 추수감사절로 휴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까지도 저게 안 움직이고 오늘 밤에도 안 움직이면은 미국 시장은 이번 주는 일단은 휴장 때문에 연휴 이틀, 목요일, 금요일 휴장 때문에 방향성 없이 그냥 이대로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면 우리나라는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재미없는 눌림목 장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눌림목 장세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아 빠지는구나 맞아요. 눌림목 장세니까 슬금슬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종목들이 슬슬슬 빠지면서 재미없으면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일단 코스피, 코스닥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요. 계속 눌림목 중에 있어요. 왜 양봉이 나오면서 2,500으로 못 넘어간다? 미국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쟤네도 언제 움직인다? 보니까 지금 다음 주에 움직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양만 만들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번 주 내내 재미가 없을 거라는 거고, 그러면 살금살금 계속 밀리겠죠. 21선 라인으로 밀리듯 61선 라인 밀리듯 일단 밀렸다가 올라올 거니까 매매는 가능한 장은 맞는데 사봤자 안 움직입니다. 미국이 올라가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올라갈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지금은 그냥 이번 주 내내 그냥 살금살금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폭락은 안 나와요. 미국 시장이 안 빠지는데 무슨 수로 폭락이 나와요. 그래서 살금살금 빠지니까 그거를 알고 그냥 버텨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미국 시장이 다음 주에서 반등이 시도가 나오거나 양봉이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도 장대 양봉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 시그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 2450선을 넘어가거나 거기를 터치를 해줘야 그래야 뭐 양봉 같은 양봉이 나오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근데 오늘은 미국 시장도 안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무슨 수로 올라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대로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질 만큼은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대응하는 것보다는 원래는 더 사야 되는 게 맞는데 미국 시장이 다음 주에 움직인다는데 그러면 오늘 화요일이고 화, 수, 목, 금 4일 동안 빠질 텐데 뭐하러 먼저 미리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살 필요까지는 없고 사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돈이 지금 100%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씩 4일 동안 사다 보면 40% 사고 60% 현금 남죠? 그럼 그걸 미국 시장이 확인이 되면 그 나머지 60%를 질르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대부분 다 현금은 0% 있거나 현금 5%도 안 남아있는 상태에서 거의 주식이 90%나 95%, 100% 있을 거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살살살살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눌림목 조정으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이것은 모두 다 미국 시장이 안 올라가서 그렇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양봉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2450을 다음 주 정도에서 미국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도 2450을 뚫거나 여기를 도달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서는 종목들이 이제는 반등을 주겠구나 생각하고 2450쯤 가면은 그때는 주식을 사도 됩니다. 그래서 2450을 터치를 해주는지를 잘 체크를 해보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25 여기만 돌파를 해도요 61선 라인을 돌파하기 때문에 5일선 돌파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725가 돌파가 되면 주식을 사면 되는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살살살 밀릴 때는 오늘도 밀리고 내일도 밀리고 모레도 밀리고 다음 주 월요일도 밀리고 화요일도 밀리고 밀리는구나. 언제까지? 725 돌파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저게 돌파가 나오면 이제 올라가겠구나, 이제 반등 주는구나. 그럼 저게 725 돌파가 되면은 왜 돌파를 했을까요? 미국 시장이 강하게 올라갔겠죠. 근데 미국 시장은 휴장으로 들어가니까 뭐 다음 주에서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2450을 도달을 할 것이고, 미국 시장이 강하게 폭등을 하면 코스닥 시장도 725를 돌파를 할 것이고, 그러면 종목들이 반등이 시작이 될 것이고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봤자 줄줄줄줄줄줄 밀릴 수 있으니까 손절은 하지 말되 사는 건 현금 많은 사람만 살 수 있는 거고, 현금이 없으면 계속 떨어지는 거 지겹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 떨어지고 다음 주 월화수에서도 미국 시장 안 올라가면 계속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그 지겨운 거를 미리 경험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는 것만 버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 필요한 거는 미국 시장의 장대 양봉과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코스닥의 장대 양봉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지금 눌림목 상황에 있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겨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5일째입니다. 그래서 5일째 밀리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 그래서 5일째인데 5일째면은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한 달 내내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 2주 정도는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눌림목 올라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시장이 거의 2달 가까이가 올라왔으니까 한 2주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일주일 안 됐으니까 일주일째 지금 눌리고 있는 중이고, 이번 주 내내 다 눌리고, 다음 주 중에 일단 바닥이 나오는지 어디를 체크하라? 미국 시장을 체크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조정을 받는 모습을 이어갈 텐데요. 그래도 전일 미국 시장이 큰 하락폭은 만들어내지 않은 만큼 오늘 우리 시장 역시나 폭락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소 눌림목 장세가 좀 이어진 시장 상황인 만큼요. 차분히 시장 살펴보시다가 이 다음 주에 미국 시장의 흐름까지도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월요일에 TYM 매수가 2,330원에 잡아주셨고요. 화요일에는 DBI텍 48,400원에 매수가 만나봤습니다. 수요일에는 심텍 잡아주셨는데요. 36,200원의 매수가에서 아쉽게 수익률은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목요일에 하나마이크론 11,500원의 매수가에 잡아주시면서 3.9%의 수익률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바로 어제죠. 이수페타시스 6,020원의 매수가 잡아주셨는데 좀 길게 살펴보셔라 라고 추천해 주셨던 만큼 어제는 아직은 수익률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22.8%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현대건설기계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 종목들이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엔터주가 강하고요. 엔터주, 사마네트웍스, 뉴부터 해가지고 엔터주들이 강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어제는 많이 빠지더니 오늘은 또다시 강세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바로 현대건설기계.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한 강한 패턴이라서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재미없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눌리기만 하고 약한 것들은 더 많이 눌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아싸리 그냥 거꾸로 그냥 반대로 역으로 치는 거죠. 고점 돌파하고 강한 놈을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답답하게 눌리는 과정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기계는 최근에 거래량도 좋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기 때문에 물론 지금 가격보다는 최대한 좀 싸게 공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따가 가격 전략을 다시 드리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전에 있었던 표적 종목인 이수페타시스 PCB 관련 좀 보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자, 오늘도 눌리고 있는데 정상입니다. 왜 눌리고 있느냐? 장이 올라와야죠, 자, 코스닥이 725를 돌파를 하고 730을 가고 750을 간다. 근데 얘가 이수페타시스가 이러고 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코스닥 지수. 얘는 왜냐면은 얘는 거래소네요, 얘는. 소형주인데 시가총액은 3,700억 정도.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자,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730을 돌파를 하는 이런 양봉이 나왔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스닥도 빠지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거래소의 소형주니까 거래소라 치고 거래소도 마찬가지 위쪽으로 2450을 돌파하고 양봉이 나왔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올라가질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졸졸졸졸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코스피가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로 올라갑니까?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주 정상적인 흐름으로 이수페타시스도 코스닥과 코스피 흐름에 맞춰가지고 같이 동조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만약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더 빠진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밑으로 쿵 하고 빠진다. 코스피가 한 2,300 초반까지 밀리고 코스닥도 한 700이 깨져가지고 한 690으로 밀린다. 그럼 이수페타시스는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스럽게.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올라가면 비정상이에요. 코스피 시장이 2,300 초반으로 빠지고 코스닥도 690으로 빠지게 되면 얘도 5,500원이 깨지거나 5,000원 초반대로 밀리는 게 정상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장에 맞춰서 종목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건 이제 아직 시장이 깨진 것도 아니고
차트도 여기 기준 양봉 61선, 21선 여기 앞에 있는 양봉의 저점 라인도 안 깬 상태에서 이제 눌리고 있으니까 일단 보유는 가능하다. 근데 언제 움직인다? 코스피, 코스닥이 일단 코스피가 2,450을 도달할 때 넘어가야 됩니다. 또 그리고 코스닥도 725가 돌파가 될 때 그때에서는 움직일 거니까 그때까지 그냥 잘 갖고 있으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현대건설기계.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 무지하게 세죠. 그냥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일단 매수 가격은 좀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세요. 좋긴 좋은데 이왕이면은 여기 아까 전에 꼬리 저점이 있죠. 58,500원 이하로 다시 내려오면서 58,500원 정도로 눌리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그거보다 더 싸게 사면 좋긴 좋습니다. 근데 최소한 58,500원 정도부터는 잡아야 되지 않나 일단 보여지는데요. 차트는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강한 종목을 뽑아왔느냐? 아주 시장이 아주 징글징글하게 답답해가지고 차라리 거꾸로 그냥 돌파가 되고 세력들이 갖다 땡겨버리는 종목을 차라리 사는 게 오히려 수익 내기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뽑아왔는데 최근에 거래 실린 것도 거래 실린 거지만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맨날 삽니다. 그렇죠? 맨날 사고 한 달 내내 개인들이 맨날 팔아요.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해서 계속 던집니다. 장은 빠지는데 자꾸 주식이 올라가면 못 버티죠. 그래서 개인들은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외국인들은 일단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그래서 여기서 장중에 눌리면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요게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꺾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가 안 깨지는 선에서는 눌리면 오히려 단타치기가 거꾸로 쉬워지는 왜냐면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라서 그래요. 박스권장이고 그리고 눌림 다음에 다시 시장은 뭐 조만간에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그때에서 눌렸던 종목들이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오를 거기 때문에 그때에서 아마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때 얘가 빠지겠죠. 지금은 다른 종목들이 다 빠지니까 혼자만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장중에 흔들리거나 조정받으면 공략해 볼 만한 단타 종목이니까 현대건설기계 시가총액도 많을 거예요. 1조 정도 되니까 물량도 많고 오늘의 표역 종목은 현대건설기계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현대건설기계 만나고 왔습니다. 이 건설 광산기계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매수가로는 58,5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갑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삼성중공업 갖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비중은 15%고 네. 매수가는 6,100원입니다. 6,100원. 네, 제 매수가까지 올 거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자, 그래요. 일단은 차트를 보니까 한 8월 달쯤에 사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사신 건가요? 오래됐어요. 아, 올해? 네. 8월 달쯤에 수익으로 한번 바뀐 적이 있죠? 네네. 근데 그때 못 팔고 여기까지 갖고 있어요. 8월 달. 그래, 뭐 8월 달은 그래도 장 분위기가 그래도 계속 반등을 주는 분위기여서 욕심을 낼 법도 했는데, 일단 이제 건설주도 그렇고 뭐 조선주도 그렇고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일단은 주머니를 다 잠궈버렸거든요. 이유는 경기가 안 좋다고 내년에 폭망한다고 전 세계 그 글로벌 기업들이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메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도 다 주머니를 잠그고 다 그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막 이런 이제
그 상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경기가 내년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조선업들도 이게 참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야 기름도 많이 쓰고 가스도 많이 쓰고 그럼 LNG선이라든지 뭐 유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동량들이 많아지니까 그럴 텐데 이게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얘네들도 아 물동량들이 많이 줄어들겠구나 경기 침체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수주도 안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수주를 받으려고 했었던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한 1조에 살라 그랬었는데 그래서 계약금을 한 1,000억 걸었는데 이거 괜히 받았다가는 뭐 이거 적자만 날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하는 애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수주는 받아놨는데 배는 만들어놨는데 저쪽에서 그냥 계약금만 날려먹고 나 배 안 받을래 이러면서 수주 포기하는 상황들도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내년에 나올 거라 장기 투자하기에는 지금은 좀 애매하고요. 단기적으로만 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시 반등을 주게 되면 5,500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5,500원 가면 한번 다시 팔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 그때 손절할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쯤에서 팔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셔야 돼요. 왜냐면 딱 갔는데 갑자기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미국에서 자꾸 뻥을 치고 내년에는 경기가 호황이 된다 자꾸 뻥을 치면은 그 뻥을 믿어주고 주식이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6,000원, 6,300원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팔아먹으려고 미국에서 뻥을 칠지도 몰라요 내년에. 네. 그러면 그때에서 올라가면은 그때에서는 수익 내서 잘 파면 되는데 얘들이 뻥을 안 치고 내년에서 경기 폭망을 한다고 주가를 갑자기 급락시켜 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못 빠져나오고 이제 완전히 물려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올 연말까지는 일단 5,500원으로 반등을 줬을 때 다시 한번 더 질문 주시면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빠질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서 일단 반등을 기다려 보세요. 얘도 많이 빠졌고 일단 5,500원까지는 일단은 기다려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건설이고요. 현대건설 네, 매수가는 36,000원입니다. 36,000원이요? 네네. 아직 수익이신데 자,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건설주들이 막 올랐어요. 네. 막 올랐는데 네옴시티 얘기 나오자마자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재료 소멸이죠, 재료 소멸. 그래서 일단 네옴시티는 하기는 할 건데 일단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건축학자들도 이거 안 될 건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되든 되든 말든 간에 사우디는 돈을 밀어놓고 650조 정도를 밀어놓고 하기는 할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만들다가 이거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길게 이렇게 장벽으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풍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아니면 뭐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이제 부딪히다 보면은 이제 건축학자들이 이제 목숨 내놓고 앞에서 얘기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여튼간 그래서 수정을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하기는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그게 네옴시티 수주건이 돼가지고 건설주들은 그래도 다시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당장은 재료 소멸 이슈로 해갖고 눌림목을 주는 거니까 그걸 잘 버텨보시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네옴시티가 정말 비현실적이더라도 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하기는 할 것 같으니까 현대건설은 36,000원에서 일단은 매매적인 거 뭐 크게 물린 거 아니니까 일단 매매적인 관점으로 한 44,000원 다시 오면 한번 팔아줬다가요. 네네.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일단 국내 건설 경기는 안 좋지만 일단 네옴시티로 뭐 풀어야죠 뭐. 그러면 44,000원 정도에 한번. 네,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애니 플러스 3,368원. 오늘 사신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에 사신 건가? 어쨌든 엔터주. 실적은 괜찮게 나오고 있네요. 작년에 흑자 전환한 이후에서 계속 차근차근
실적은 올라온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지금 엔터주드 흐름들이 지금 좋아요. 사마네트웍스부터 뉴, 쇼박스, 펜 엔터테인먼트, 판타지오, SM 라이프, 디자인, SM CNC, 지니뮤직.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 애니메이션, 영화, 뭐 극장, 그리고 뭐 드라마, 그리고 뭐 그 음악, 뭐 이거 다 이거 콘텐츠 엔터주라고 하거든요. 이쪽 흐름들이 강하니까 이쪽도 아직 잘 버티고 있는 건데, 근데 모양이 그렇게 좋지를 않네요. 이게 위에 이렇게 두 개의 뿔이 생겼는데 거래가 실리고 누군가가 물량을 정리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수익 날 때 비중을 좀 줄이세요. 한 절반 정도는 줄이세요. 수익 나면. 그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양봉으로 다시 뻗어가는 흐름으로 나오면은 좀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 양봉으로 뻗어가는 흐름이 아니고 이렇게 밀려버리게 되면은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근데 매수 가격이 높으니까 대응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팔아줬다가 조정받을 때 3,000원 정도에 다시 잡고, 이런 매매가 유리할 것 같고요. 지금에서 이렇게 떠 있을 때 공략하는 거는, 저 엔터주가 뭐 언제까지 계속 가겠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저것도 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떠 있을 때보다는 조정받을 때 다시 재공략하시는 게 안전하겠다. 그래서 섹터들은 다 강하니까 일단 수익 날 때 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번에도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자,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부터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런 애들이 움직임이 좀 좋았어요. 바로 이제 그 리오프닝 얘기가 나오면서 제주항공 오늘 아주 박살이 났네요.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최근에 좀 반등을 줬던 게 이때거든요. 이때 여기 이날 9% 올라간 날 11월 11일 날 전날 한번 강하게 올려치더니 지금 내리 빠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그 리오프닝 혹은 제로 코로나 뭐 이런 얘기 했다가 자 그랬죠. 믿어줄 수 없다. 왜냐면 지난번에서도 그 얘기해놓고 얘기를 바꿔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철이고. 그래서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지금 다시 봉쇄 얘기가 지금 다시 흘러나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시 뭐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뭐 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건지. 대한항공도 일단 눌림목으로는 보여집니다. 올라갔다가 지금 일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여기서 지지하고 좀 반등을 기다려볼 수 있는데 32,000원은 어렵겠네요. 당장은. 여기서 지지하고 반등 나고 올라오면은 또 여기서 걸려요. 27,000원에서 27,500원. 다시 27,000원 오면은 거기서 다시 질문 주시고, 뭐 위험한 거는 없으니까 그렇게 크게 뭐 실적도 다 얘네들은 여객이 안 되니까 싹 다 저기 화물로 다 해가지고 실적내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거나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 환율 부분에서 얘네들 비행기 다 빌려요. 그래가지고 환율이 안 좋을 때에서는 항상 적자가 나고 그랬는데, 글쎄요. 이번에도 흑자를 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다음 분기 실적을 한번 보죠 뭐. 일단 눌림목을 주고 27,000원까지 올라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셔라. 일단 외국인들이 싹 다 몰렸으니까 더 이상 큰 급락은 안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듭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IHQ. 지금 오랜만에 엔터주들이 움직여서 올라가는데, 일단 5일선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것도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430원 자리에서 800원까지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830원이니까.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에 따른 반등이 큰 것뿐 100% 가까이 올라왔어요. 100% 정도 올라왔는데 두 달 만에. 한 1,000원 정도로 가면은 얘는 아마 다시 걸릴 거예요. 1,000원에서는 호가가 바뀌기 때문에. 일단 지금 엔터주의 흐름들이 좋으니까 보유는 가능하신데 1,690원까지는 거의 쉽지 않다 보인다.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 당장으로는. 모르죠.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내년 경기 폭망 이후에서 다시 모든 경기가 다시 제로 세팅이 되고, 그러니까 리셋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에서는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때는 뭐가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제로 세팅이 되면. 근데 그 과정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서는 모든 경기들이 안 좋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까
올해 내에서 한 1,000원 정도로 올라오면은 비중을 많이 줄여놓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을 합니다. 자, OCI 102,500원. 뭐 크게 몰린 거는 없는데 뭐 지수가 지금 밀리니까 이것도 재미가 없는 건데 다시 여기 박스권 저점이 96,000원. 그리고 10만 원도 지금 지지 라인이고 96,000원, 10만 원 두 개 지지 라인 두고 다시 박스권으로 올라오면 한 10만 5천원, 7천원으로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중간 시황을 잠깐 듣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 지금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은 현대건설기계로 오늘의 매수가로 58,500원 잡아주셨는데요. 현재 이 시각 58,9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잘 살펴보시면서 매수 포인트 확인해 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이 시각 지금 개인과 기관 투자자 좀 담아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각 815억 원, 138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 전일에 이어서 매도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883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코스닥 상황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691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각각 221억 원, 429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지금 코스피 시중 상위 종목들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원달러 환율까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코로나19 상황 중국에서 조금 심화되었다라는 소식에 이 원화 가치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8거래일 만에 1,360원대에 다시 진입했다라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의 상황 지수로 좀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지금 양대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이 하락세가 조금은 줄어든 상황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0.27% 하락하면서 2,41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38% 하락하면서 715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상황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죠. 미국이 안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런 폭락이 나오느냐? 폭락도 어려워요. 어제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죠. 한 2,000원 넘게 팔았던 것 같은데 장 막판에서 매도 규모를 줄였습니다. 시장이 폭락할 것 같으면 왜 매도 규모를 줄이겠어요? 더 매도를 해갖고 1조, 2조, 3조를 매도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매도를 안 해요. 자, 오늘도 수급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매도를 안 해요. 외국인들은. 장중에 보면은 뭐 800억밖에 매도를 안 하는데 어제도 뭐 2,000원 넘게 매도하다가 줄여가지고 1,6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그리고 어제 기관들이 주식을 샀습니다. 금융투자가 2,800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어제 주식을 샀지만 이만큼 사다가 줄였단 말이에요. 손절을 했죠. 그래서 지금 기관도 외국인들도 금융투자도 주식을 심각하게 갖다 던지는 상황은 안 나와요. 프로그램도 그렇게 매도가 많이 크게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지금 장세는 그냥 관망 장세 내지는 그냥 눌림목 장세 돋지. 그래서 오늘 시장이 폭락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수급이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기관 투자든 뭐 5천억씩 던져야 뭐 폭락이 나올 텐데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오늘 도치 정도의 느낌으로 코스피도 그냥 도치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마무리하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모레도 마찬가지고 그냥 지루하게 도치 이런 느낌으로. 왜냐하면 미국이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은 휴장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내일 모레서부터 미국은 목요일 금요일 날 휴장으로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개인 투자자들 말려 죽이려고 지금 얘네들이 수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미리 생각을 하고 버티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급락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수는 어느 정도 밀리면 주식은 아주 단순해요. 빠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빠집니다. 근데 지금 이 흐름은 시장이 밑으로 하락 N자로 떨어지는 모양이 아니고 상승 N자의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상승 N자의 시장은 아닙니다. 상승 N자의 시장으로 계속 만들면 상승장이죠. 지금은 박스권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두고 어느 정도 밀렸으니까 다시 반등을 줄 거를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냥 버티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가 움직이는가 봤더니 기계주들이 강하죠. 아까 그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도 기계주죠. 뭐 현대건설기계 오늘의 표적 종목도 기계주인데 굉장히 강하게 떠 있지만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두산도 굉장히 강하죠. 이 고점을 뚫어버렸어요. 두산은. 그래서 1조 5천억짜리 두산은 전고점을 뚫었고 그래서 오늘은 기계주의 흐름들이 좋고 뭐 조선주들은 반등은 나오지만 0.3% 그래서 조선주들이 강하다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조선주의 흐름들이 강하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기계주인데 두산중공업이었죠. 그래서 사우디의 담수화 사업에 어제 이제 시노펙스라든지 웰크로한텍이라든지 수처리 관련주 굉장히 강했는데 전 세계에서 수처리 관련주로 1등은 아무래도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그래서 사막에서 네옴시티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뭐 건설은 뭐 수정하고 뭐하고 할 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것도 수정하고 뭘 다 해야 되는데 근데 물은 수정할 필요 없이 이건 무조건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물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 쪽은 네옴시티가 그 가상도시 더라인 이게 조금 허구여서 그렇지 어쨌든 돈을 넣고 뭔가를 하기는 하는 거 맞아요. 앞으로 7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어쨌든 거기를 두바이처럼 뭘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러면 그 수처리 관련주 쪽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얘는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계주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흐름들은 나와야 되는데 뭐 움직임이 아직 좀 덜하니까 뭐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두산이 됐든 두산 에너빌리티가 됐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됐든 어쨌든 지금 기계주들이 좋다라는 거 이건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수처리 관련주 어제 강하게 움직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중에 제일 늦게 움직이길래 얘가 제일 진짜 수혜주인데라는 일단 생각을 해보면서 갖고 있는 분들은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캠시스 2,200원에요. 20% 어떤 거요? 있거든요. 캠시스. 캠시스. 2,200원이요? 예, 2,200원에 20% 갖고 있는데요. 20%. 네. 제가 이게 그 활동성이 참 좋아가지고 샀는데 네. 제가 사고부터는 움직이질 않네요. 5원, 10원, 20원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가 다 지수가 빠져서 그래요. 예? 지수가 빠져서 지수가 만약에 2,500 넘어갔으면 얘는 한 2,400원까지 갔을 거예요. 아, 예. 근데 2,500으로 한 게 그 지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정상적이니까 얘도 떨어져야죠. 근데 자, 원래 차트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참 많던 건데 거래량이 없어졌어요. 거래는 마른 지는 좀 됐는데요.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거래 마른 지는. 예, 예. 그러니까 지수가 살살살살 밀릴 것 같거나 아니면은 뭐 세력들이 돈이 없나 보죠. 요즘에 돈들이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근데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얘도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냥 갖고 네, 있어도 네. 될 것 같아요. 아, 예. 이거 뭐 어쨌든 IT 섹터 뭐 저쪽에 자율주행차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뭐 카메라 움직일 때 해서 단골로 한 번씩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전에 있었던 강한 흐름들이 나오려면은 좀 전에 아시듯이 거래가 실려야 되는데 이제 거래가 실릴 때가 됐는데 좀 기다려 보세요 한번. 아, 예. 어쨌든 모양은 만들고 있는 중이고 2,200원까지 그렇게 크게 물린 건 아니니까 일단 갖고 있으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자,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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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아,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윤성 FNC. 무슨? 윤성 FNC 신규주군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8,000원. 48,000원에 20%. 비중은 20%. 윤성 FNC 일단 기업 내용을 보니까 유제품 생산을 위해서 해외에서 수입되던 주요 공정 장비류 국산화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제 2차 전지 업계로 진출은 2011년도부터
본격화됐으면 이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이슈에서 사신 거예요? 예, 신규 상장했고 네. 2차 전지고 해서 공모가 밑으로 돌건데 한 이틀 그 상장하고 이틀인가 3일 만에 내가 산 건데. 아 그래요? 아마 3일째에서 사신 것 같은데요? 예. 네, 48,000원 매수 가격 보니까 예. 근데 이 신규주들이 막 이슈가 되면서 강하게 움직였을 때는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2년 전쯤에서는 막 신규주만 나오면 그냥 막 뭐 더블이니 막 그러면서 막 따따블이니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막 강하게 움직였는데 요즘에서는 신규주들이 그렇게 신규주들의 배신, 상장주들의 배신 해가지고 오히려 올려놓고 다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지금은 인기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거든요. 예. 그리고 2차 전지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다들 각계저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계속 떨어지고. 그냥 단타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크게 물린 거는 아니니까요. 얘도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지금 4일 동안 올라가고 지금 이틀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아직 조정이 하루 이틀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48,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신통방통하게 강하게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수익이 나면은 일단 팔아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수익이 나면 파세요. 여보세요? 네, 수익이 나면 파시면 돼요. 여보세요? 안 들리시나요? 이게 성일이나 셀리콤처럼 이래 하면 소설 가능성은 없어요? 아, 무슨 종목이요? 성일 하이텍이나 셀리콤. 성우하이텍? 예. 성우하이텍은 자동차 부품주. 아니, 성일 하이텍. 성일? 예. 성일 하이텍? 얘는 최근에 맨날 빠지기만 하는데 뭘 어디 가서 사요? 아니, 지금 빠진데 그거는 예전에? 처음에 상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얘도 상장할 때에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예. 이게 과거 한 2년 전에는 신규주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강한 흐름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요즘에서는 상장하고 나서 들어놓고 빠지면서 마이너스 50%, 70%까지 2개월 만에 떨어지는 게 또 유행 패턴이라 예.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신규주들이 한 번 빠지면 크게 빠지니까. 손절 라인은 그래도 접고 가야 돼요. 39,250원 저점 있잖아요. 이 자리가 깨지면 얘는 계속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일단은 경계를 하셔야 되고 일단 48,000원 이상에서 안전하게 일단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리고 2차 전지를 할 거면은 정통 2차 전지 원래부터 있었던 애들 중에서 만만한 쪽으로 들어가서 단타를 치는 게 낫고 신규주 쪽으로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돌면서 강하게 올라갈 것 같은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아니라서 일단 수익 났을 때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미코바이오메드. 미코바이오메드 진단 키트인데 네네, 7,100원에 80% 정도 돼요. 7,100원에 80%. 네. 사신 지 한 일주일도 안 되신 건가요? 예, 사자마자 제가 단타치로 들어간 거거든요. 단타치로 들어갔는데 마침 장이 또 빠져있는 바람에 네. 일단 타이밍적으로 조금 미스가 나서 그렇지 위치라든지 종목을 뭐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 실적이 안 좋은 건 안 샀는데 현금을 갖고 있다가 순간 따라붙어서 현금을 계속 지켰는데 원래 이제 근데 제약주들이 원래 다 실적들이 다 안 좋아요. 차트가 좋아서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차트가 맞아요. 원룸바다 같아서 샀는데 너무 빠져서 이거 상폐될까 봐 막 겁나는 거예요.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상폐될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요. 뭐 적자지만 중간에 그래도 영업이 흑자난 적이 있고. 네. 뭐 적자 날만큼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위험한 회사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제약 바이오주들이 다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 뭐 이렇게 큰 회사들, 녹십자 이런 회사들만 수익 구조를 왜냐면 직원들을 수백 명 혹은 수천 명 이렇게 거느리다 보니까 계열사까지 거느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걔네들은 이제 월급을 줘야 되니까 수익 사업을 하나씩을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 대표적인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 구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근데 그 신규 제약회사라든지 아니면 신약 이런 쪽들은 신기루 같이 뭔가 한 방을 크게 터트려야지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보면은 연구개발 비용, R&D 비용으로 다들 쏟아붓느라 다 보면은 적자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제약주들은 거의 50% 이상이 그냥 적자 회사들이 그냥 수두룩해요, 원래. 그러니까 뭐 적자가 난다 그래서 잘 상패를 안 당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차트는 괜찮다고 얘기했던 게 많이 빠졌다가 이제 횡보한 다음에 거래가 실려가지고 한번 움직였잖아요. 네, 그래서 산 거예요. 이제 눌렸는데 이제 저점을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뭐 조만간에 다시 시장이 보니까 뭐 미국 시장이 다음 주쯤에 움직일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 미국 시장이 다음 주에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들도 뭔가 돈이 들어오면서 뭔가 종목들이 바닥에서 모양 만들고 한 번씩 움직이겠죠? 그러면 IT 섹터도 움직이겠지만 제약바이오도 움직일 거고 뭐 다른 섹터들도 움직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들은 다시 반등 나오면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줄 것 같으니까 근데 하필이면 최고점이네 거의. 조금 더 싸게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얼마 정도가 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지금 저점은 여기 보이는 대로 5,31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저점. 그 전저점까지는 밀어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빠질 만큼 빠진 거니까 버텼다가 확인 매수는 미국 시장이 양봉 나오는 날, 제약주들도 양봉이 나오는 날, 얘도 양봉이 나오는 날 그때 추가 매수를 좀 하세요. 위험하지 않겠어요? 실적이 안 나오는데 추가하기가? 제약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실적 나오는 몇 개 있나. 거의 70~80%가 다 적자 회사입니다. 근데 망하지도 않고 여태까지 잘 버텨요. 제약주만 그래요. 반도체들은 적자 회사들은 상패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피해야 되지만 신기하게 제약주들은 실적이 안 나오는데도 안 없어지고 잘 버티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다 연구 개발비로 다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적자를 그냥 눈 감아주는 것 같은데 일단 내년 3, 4월 달까지는 그래도 상패 위험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이번에 양봉 나올 때 추가 매수해서 잘 빠져나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5,310원에는 추가를 좀 해도 되겠네요. 위험은. 거기가 저점 자리란 얘기고 그까지 내려오면 안 되죠. 일단 지금 자리에서 버텨줘야죠. 네네. 일단 보유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다음 문자로 가겠습니다. 삼성물산 오늘도 건설주들이 플러스가 나오기는 하는데 강하지는 않고 삼성물산도 플러스가 나오는 중이고 136,000원.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내년에 이제 뭐 그 자금들이 다 묶여가지고 건설주들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잖아요. 근데 대형 건설사들은 그 치킨 게임에서 예전에서 살아남았던 애들이 그러니까 중소형 건설사들이 위험한 거지 삼성물산한테는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라는 거는 경쟁자가 없어지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어차피 물린 거잖아요. 수익이 난 것도 아니고 136,000원이면은 그냥 가져가세요. 뭐 흔들린 다음에 나중에 치킨 게임으로 건설사 한 2개, 3개 없어진다 그러면 치킨 게임 끝났다. 나머지 파이는 그럼 네옴시티에 10개 회사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3개 회사가 사라지면 7개 회사도 나눠 먹는 거잖아요. 네옴시티는 결국은 할 겁니다. 결국은 할 거니까 나중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이런 애들이 가겠죠. 삼성물산 같은 애들이. 그래서 어차피 물린 거라면 그냥 갖고 있는 게 외국인들도 물렸으니까 내년에 경기 폭망이고 뭐 건설사 망하고 이거는 개인들한테 알려진 사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진 사실들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특히 대형 건설사한테는 그렇게 공포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뭐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그래서 그냥 버티세요. 잡주도 아니고 이미 바닥 자리에서 올리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뭐 삼성물산은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이번 주 내내 재미없을 수 있지만 왜냐면 미국이 안 올라가니까 그래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버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차트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무너지는 차트가 아닙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이따가 신의 한 수 때 다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후에도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이 열려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